안녕하세요. 투명미래입니다. 인도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지금부터 인도 시장에 왜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투자할지 알아보자고요. 영상을 보고 어떤 것을 투자할지 결정해보세요. 인도라는 시장에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인도 인구가 전 세계 1위라는 것을 아시나요? 중국을 제치고 인도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위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인구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연령층이 젊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젊은 연령층입니다. 이는 큰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매력도 증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소비 주축이 될 인도 중산층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상위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24%, 2023년은 51%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인도 중산층이 점점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비 또한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조 9천 달러에서 2023년에는 2조 5천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2031년에는 6조 2천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인도의 GDP는 4조 1,05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7년에는 3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장세와 앞으로의 성장세를 고려해 봤을 때 인도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주식시장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 순입니다. 따라서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미중 갈등의 반사 효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을 대안할 만한 다른 국가를 찾으면서 인도는 하나의 큰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모디 정부는 적극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인도가 주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GDP 대비 인프라 투자 예산 비중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제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인도의 성장하는 흐름세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수혜를 받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여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환율인데요. 신흥국들은 환율이 불안정해 실질적으로 내가 추종하는 지수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환율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요. 인도의 루피는 한국의 원화와 비교하였을 때 최근 10년간 큰 변동폭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달러 대비 주요국의 환율 변동성을 살펴보면 유로와 엔화, 원화는 연 9%대의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루피는 연 5.8%로 주요국에 비해 변동성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 외환 보유고는 세계 4위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루피가 안정적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인도는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인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우리는 ETF를 활용하여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인도 니프티 50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도 니프티 50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도 니프티 50이란 인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큰 우량주 50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보기술, 에너지 등의 순서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HDFC 뱅크, ICICI 뱅크,
인디안 토바코 컴퍼니,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상장된 인도 니프티 50 추종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갈까요? 국내에 상장된 인도 니프티 50 추종 ETF는 5개입니다. 실물 ETF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과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이 있습니다. 합성 ETF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합성,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합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모두 합성 ETF입니다.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물 ETF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과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이 있습니다. 합성 ETF는 코세프 인도 니프티 합성이 있습니다. 각 ETF 비교에 앞서 합성 ETF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성 ETF는 수학 계약을 통해 증권사로부터 목표한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받습니다. 원자재나 해외 부동산 등 직접 운용이 어려운 투자 대상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ETF 맨 앞에 붙은 영어를 통해 발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코세프는 키움투자 자산운용입니다. 합성 ETF인 코세프는 2014년 상장하였고 타이거와 코덱스는 2023년에 상장한 ETF입니다. 시가총액은 타이거가 가장 높고 코덱스, 코세프 순입니다. 최근 60일간 평균 거래량은 코덱스가 가장 많고 타이거, 코세프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리율과 추적 오차율을 알아보겠습니다. ETF가 지수를 잘 추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는 보통 1%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리율의 경우에는 3개 ETF 모두 1%가 넘지 않습니다. 반면 추적 오차율의 경우에는 코세프가 1%를 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목을 알아보는 것에 앞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수익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예를 들어 2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기초자산이 2% 상승하면 2배 레버리지 ETF는 4% 상승합니다. 하락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자산이 2%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 ETF는 4%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가진과 동시에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수료는 일반 ETF에 비해 비싸며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은 아닙니다. 일반 ETF에 비해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에 교육을 받아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ETF도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ETF는 2개가 있습니다. 모두 합성 상품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입니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합성은 2016년에 상장하였고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합성은 2023년에 상장한 ETF입니다. 시가총액은 타이거가 높고 다음으로는 코덱스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이라 앞에 살펴본 3개의 ETF에 비해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최근 60일간 평균 거래량은 코덱스, 타이거 순입니다. 계리율의 경우에는 2개의 ETF 모두 1%가 넘지 않습니다. 반면 추적 오차율의 경우에는 타이거가 1%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도 니프티 50 추종 ETF의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말 그대로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ETF에 비해 수익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레버리지가 아닌 ETF는 약 25%, 레버리지 ETF는 약 4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니프티 50 추종 ETF의 분배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배율은 타이거가 1.32%, 코덱스가 1.02%이며 나머지 ETF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분배율은 타이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코덱스가 높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니프티 50의 수수료입니다. ETF를 투자할 때는 수수료를 꼭 살펴봐야 하는데요. 수수료는 실부담 비용률 기준으로 타이거 0.48%, 코덱스 0.50%, 코세프 합성 0.38%, 타이거 레버리지 합성 0.69%, 코덱스 레버리지 합성 0.45%입니다. 수수료는 코세프 합성, 코덱스 레버리지 합성, 타이거, 코덱스, 타이거 레버리지 합성 순으로 비쌉니다. ETF별로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인도 니프티 50을 ISA 계좌에서 1억 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타이거는 48만원, 코덱스는 50만원, 코세프 합성은 38만원, 타이거 레버리지 합성은 69만원, 코덱스 레버리지 합성은 45만원입니다. 가장 수수료가 높은 타이거 레버리지 합성과 가장 수수료가 낮은 코세프 합성의 수수료 차이는 31만원입니다. 이것은 1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속 투자할 경우에 해마다 31만원의 수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니 꼭 확인해 보시고 어떤 ETF를 투자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상장된 인도 니프티 50 추종 종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할까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수수료는 코세프 합성, 코덱스 레버리지 합성, 타이거, 코덱스, 타이거 레버리지 합성 순으로 높습니다. 분배율은 타이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코덱스입니다. 내가 실물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수수료가 더 낮고 분배율이 더 높은 타이거가 유리합니다. 합성 ETF에 투자하고 싶으면 코덱스 합성에 투자하면 되고요. 내가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서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고 싶으면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한 코덱스 레버리지 합성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